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휴휴님. 예, 돌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삶이 정말 피곤한 거예요. 그죠? 좀 졸진 않았고, 잠깐 명상을 하는 사이에 놓친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명상이라는 거는 잠시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명상 시간인 거를 모르고 전화 건 타이밍이 참 좋지 않았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휴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라고 해주셨어요, 저한테. 네, 고등학교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예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잠깐 겪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 때는 겪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제가 입대 전에 대학교를 한 학기 정도를 다녔었잖아요. 그 학교 이제 미대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보다는 제가 미대 입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공부도 했었지만은 미대 입시에 조금 더 이제 무게를 두고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말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제가 입시를 준비를 했었던 그 미술학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미술학원을 다녔던 시점이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였어요. 이때가 이제 어느 시점이냐 하면은 나우누리나 뭐 하이텔 이런 PC통신이 약간 끝물이었고, 두루넷이라고 초고속 인터넷 그런 것들이 조금씩 떴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저는 그때 평범하게 놀고 공부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진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평소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래, 그림을 그리자, 이런 생각이 시작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미대를 나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갈 텐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그냥 네. 제 진로 하나만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대학교는 안 가고 만화가가 되자, 요 정도 생각이었었던 거예요. 제가 이 학원을 다니게 된 이유가 만화가가 되는 방법은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알아보기가 사실은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도 지금처럼 접근성이 쉽지 않았었던 그런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웹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이제 많이 발달이 해서, 하지만 90년대 후반이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IQ 점프라든지 이런 만화 잡지에 투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가 문화생부터 시작하는 거 말고는 제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 그 미용실에 있던 두꺼운 만화책 그런 거. 예, 뭐 보물섬 뭐 이런 것들. 네. 아무튼 저는 그 시절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전철역 바로 앞에 만화학원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학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4층짜리 단독 건물에 만화학원 간판이 눈에 들어와서 네. 잠깐 고민하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 날인가 학교 끝나고 그 학원으로 저 혼자 그냥 상담하러 가봤어요. 상담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원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뭐 선생님들하고 뭐 학생들 관계도 그렇고 자유롭게 와서 그냥 그림 그리고 배우고 아니면 공모전 준비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제가 원하던 그런 거하고 완전히 100% 만족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네. 당장 제가 진로에 대한 갈증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원을 다니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여기 한번 다녀보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학원비가 저한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날 저녁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나 요 앞에 어디 무슨 학원이 있는데
거기 좀 다녀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머니는 학원비 얼마냐?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 당장 그런 돈은 없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학원비 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알바에서 벌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학원에다가도 한 달 뒤부터 다니겠다라고 아예 말하고 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가 끝났는데 저는 그때부터 알바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막상 시간상 맞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평일에 학원을 가야 되는 시간대하고 알바해야 되는 시간이 겹치니까 진짜 할 게 없어서 결국에 저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잠깐 했었어요. 더 용돈도 필요 없고 딱 학원비 정도 낼 정도 그 정도만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학교를 가는 그 생활을 한 달 동안 반복해서 하다가 학원을 다니게 됐죠. 딱 하루 일과가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자다가 저녁에는 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딱 요 정도였거든요. 이때가 12월 정도였어요. 그러다 학원을 다니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겨울방학이 됐고 그때쯤 되니까 그 학원도 처음에 제가 갔을 때보다 사람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어디서 입소문을 타게 됐는지 주변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도 더 들어왔었고 또래 친구들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도 좀 많이 친해졌었고 뭐 선생님들도 당시에는 쉽게 얘기해서 세종대나 이런 만화과를 졸업했던 그런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 만화 학원이 4층짜리 건물에서 3층만 사용했었어요. 1층이랑 그다음에 2층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회사처럼 사무실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는 3층 하나만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었던 게 건물 지하에도 학원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은 미술학원이. 그거는 제가 이제 고2가 되고 나서 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도 이제 고2가 됐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하에 내려가서 석고 대생 수업을 할 거다.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입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학원은 지하랑 3층 이 두 곳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는 대생실, 그러니까 입시 준비하는 곳, 3층은 만화 수업을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지하가 학원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던 게 건물 입구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도 전혀 안 켜져 있었고 학원이라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어쨌든 대상실에 가보니까 구조가 계단을 내려가서 철문이 있고 그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큰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 쪽으로는 석고상들이 쫙 있었고 그 밑으로는 이젤이랑 의자가 한 대 모아져 있었고 정말 큰 방인 거죠, 구조가. 아무튼 그때부터 저를 포함한 고2가 되는 저희 친구들은 주 2회 정도 대상실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됐어요. 이때 또 하나를 알게 된 게 저희보다 한 학년 위 선배들, 그러니까 고3이죠. 고3들은 처음부터 대상실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처음 봤어요. 형들과 누나가 있다라는 거를. 저는 처음에는 학원이 새로 생겨서 선배들이 없었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애초에 지하에서 수업을 받게 됐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었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대학교 안 가고 만화를 그리겠다 해서 어느새 친구들이랑 같이 미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생실에서 수업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을 한 명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조용하니 혼자서 다니면서 말도 거의 없는 어떤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혼자 다녔어요. 와서 조용히 그림만 그리다가 수업 끝나면 조용히 혼자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생실에서 석고 대생을 하다 보면은 이젤에 종이를 껴놓고 연필로 혼자 그리잖아요.
그럴 땐 딱히 누구랑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혼자 그리는 상황인데, 이 누나는 눈으로는 석고상을 보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지나가는 척 하면서 약간 뒤쪽에서 보고 있었는데, 혼잣말인데 대화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 너 진짜 하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엄마 데리고 올 거야. 마지막 경고야. 진짜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 뭐 이런 대화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작게 속삭이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여러 번 봤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이 누나가 뭔가를 보는 누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귀신 같은 거를. 왜냐하면 그 누나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옆에 빈 의자를 갖다 놨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다가 한 번씩 고개를 돌리고 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빈 의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말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딱히 그 누나한테 먼저 말을 걸 만한 이유도 없었고 특별한 접점도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그 누나의 존재만 알고 지내는 정도가 전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여름방학이 됐어요. 지금 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뭐 따로 수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야자는 따로 없었는데 방학 때가 되면 학교에서 일정 기간 수업 같은 걸 한다고 학생들을 불렀거든요. 저는 미대 준비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학교는 안 갔었어요, 방학 때. 근데 학원으로는 대생한다고 나갔었거든요. 지하 대생실 출입문은 번호키로 돼 있었는데 완전 지하여서 당연히 불을 켜기 전에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어두운 그런 공간이었고, 네. 그리고 대생실에서 수업을 방학이어도 낮에는 수업을 하는 게 따로 아니었어요. 저녁 6시가 수업 시작인데 그 전까지 낮에 자율적으로 와서 대생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도 낮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6시 되면 수업을 하는 좀 프리한 그런 수업 분위기였고, 학생들도 지하에 있는 그 대생실 비번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학생이 문 열고 불 켜고 들어와서 그림 그리다 보면은 한두 명씩 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한날은 제가 조금 일찍 점심을 먹고 혼자서 대생실로 갔어요. 보통 12시쯤 가면 고3인 형들 누나들이 먼저 왔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날도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그날은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오늘은 아무도 없네. 내가 제일 빨리 온 건가 보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번호키 문을 열었죠. 당연히 제 생각대로 불은 다 꺼진 상태라 그 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이런 전등이 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그런 전등이 있잖아요. 스위치 딱 울리면 한 번에 지금처럼 탁 켜지는 게 아니고 깜빡 하다가 탁 켜지는 그런 전등. 지하가 그런 전등이었어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불을 킨 다음에 깜빡거리는 그 잠깐 사이에 대생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면을 봤는데 정면에서 어떤 여자가 안쪽 벽에 붙어가지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보면서 미친듯이 뛰어오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순간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러니까 지하실 문은 뒤에서 이미 닫혔고 어두운 상태에서 전등은 깜빡깜빡거리고 켜지고 있는데 그 잠깐씩 켜질 때마다 그 여자가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스냅 사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이 켜질 때마다 저한테 점점 다가오는 그 모습들이. 그래서 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저는 악 하면서 바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그 지하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 좀 무서워가지고 헉헉거리다가 생각한 게 이거 안에 있는 게 절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에서 불 끄고 문 잠그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으면 따라 나왔을 텐데 사람이면 그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게 무조건 귀신이라 생각한 거는 저한테 달려올 때 그 얼굴을 얼핏 봤는데 눈을 꽉 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게 감았을 때 나오는 그 인상 있잖아요. 그 표정, 얼굴을 찌푸리는 그 표정으로 저한테 뛰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눈을 감고 빨리 뛸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저한테 이미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 든 생각이 그 말없이 혼자 다니던 그 누나가 혼잣말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 귀신이랑 얘기를 했었나? 전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따 마주치면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학원으로 오기를 건물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났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도 오고 사람들도 이제 막 오더라고요, 학원으로. 네. 그러면서 저한테 왜 밖에 나와 있냐 하길래 나도 지금 왔다 대충 이제 둘러대고 사람들이랑 같이 지하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저한테 달려들었던 그 귀신이 처음 있었던 그 벽 쪽에 못 보던 의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의자가 빨간색 그 의자가 뜬금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게 뭐지? 이 의자가 여기 왜 있지? 요 정도 생각만 했었어요. 이게 굳이 어디서 났는지 누구한테 묻지는 않았는데 그냥 어디서 났겠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는 좀 전에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못 가게 있는 거예요. 예. 최대한 그쪽이 좀 떨어진 곳에서 앉아서 그림 그리고 그 누나가 오는 걸 좀 기다렸는데 그 누나가 그날따라 학원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도 안 나오고 그 다음날도 계속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만뒀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쨌든 저는 한동안은 학원에 빨리는 안 갔었어요. 저번처럼 뭐 빨리 간다고 갔다가 또 마주칠까봐 안 갔는데, 그러니까 딱 지금쯤 누군가 먼저 와 있겠지 하는 그런 시간에만 학원에 간 거죠. 며칠이 지나고 제가 그게 조금 무뎌졌었던 그런 날이 왔는데, 뭐 그날 봤던 게 헛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아직 방학 기간이었고. 네. 그날은 제가 오후 4시쯤 갔었거든요, 학원에. 근데 이날은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날씨가. 근데 대생실 문이 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이때도. 4시가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니까 좀만 있으면 누군가 분명히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도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처럼 그냥 바로 확 들어간 게 아니고 한쪽 다리를 뒤로 좀 빼가지고 문 안 닫히게 좀 받친 다음에 스위치를 한번 켜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시선은 정면 안쪽을 보면서 켰는데 없어요. 뭐 정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없네 이렇게 하면서 안쪽으로 문을 닫으면서 들어가다가 제가 이번에도 막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밖으로 다시 뛰쳐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봤는데 어떻게 봤냐 하면 저번에 저한테 달려왔던 그 여자를 또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면에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문을 닫으면서 시선을 왼쪽 벽 쪽으로 한번 쓱 돌아보게 됐는데 전에 봤던 그 귀신이 왼쪽 벽 쪽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앉은 채로, 그러니까 오리걸음? 그 자세로 벽에 붙어갖고 저한테 엄청 빨리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걸음 자세로 속도가 그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소름 돋는데 제가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봤는데 저한테 뛰어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겁을 한다기보다는 완전 질린 거죠. 그래서 1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거는 나는 학원을 옮긴다. 최소한 이 학원은 안 온다. 다시는 못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올라왔는데 누가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그 말없던 그 누나가 내려오고 있었고 그 옆에 또 다른 학원 누나가 같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2명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먼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이때가 처음 대화였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무심하게 그냥 그대로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고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내려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려가다 말고 저를 보더니 야, 너 왜 표정 그렇게 안 좋아? 하길래 제가 네, 이러면서 아무 말 못했었어요. 좀 네.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없던 누나를 제가 그냥 똘순이 누나라고 할게요. 똘순이 누나가 저를 계속 봐요. 보다가 야 너는 혼자로 지하로 내려가진 마라.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뭐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싫으면 뭐 학원 그만두던지 그렇게만 얘기하고 혼자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똘순이 누나 옆에 있던 또 다른 누나, 이 누나는 이제 A 누나라고 하면은 이 누나가 이제 저한테 와서 작은 목소리로 야 똘순이 엄마 무당인데 걔 맨날 귀신 보고 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럼 똘순이 누나도 무당이에요? 하니까 아니 아직은 아닌데 무당 팔자래. 너가 본 거 말고 이 건물이 더 있대.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냥 알고는 있으라고 이러면서 A 누나도 다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전에 본 게 뭔지 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A 누나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학원 수업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올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쏠순이 누나한테 갔어요. 옆에 가서 누나 저도 좀 몇 번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요렇게까지만 얘기하니까 쏠순이 누나는 제 말엔 대답 같은 건 안 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쏠순이 누나가 쳐다보고 있었던 거는 그 빨간색 편의점 의자였어요. 그 의자를 보면서 아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 서 있었더니 똘순이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혹시라도 지하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너는 그냥 건물 밖으로 나가.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라. 알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누나 알겠어요. 딱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똘순이 누나랑 처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낮에는 진짜 학원으로는 혼자는 절대 안 갔었어요. 딱 수업 시작하는 6시 그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나갔었죠. 그런 일까지만 있었고 여름방학은 딱 거기서 끝났었어요. 그리고 개학을 하고 2학기가 됐거든요. 같은 해여도 1학기랑 2학기랑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는 2학기가 됐다라는 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바로 저는 고3이 되는 거고 입시 준비가 좀 더 빡세진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걸 느끼는 거는 형들 누나가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 걸 보면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우리 차례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2학기가 됐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학원을 다녔었는데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하 대성실로 가는 날이 더 많았고 그날도 이제 대성실로 내려갔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계셨고.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그 학원 선배들 중에서 커플이 있었거든요. 그 커플하고 똘순이 누나가 서로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말없는 그 똘순이 누나가 그렇게 화내는 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별로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대충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전에 봤던 빨간 편의점 의자 있잖아요. 그거에 그 커플 선배 중에서 그 형이 사귀는 누나한테 앉으라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의자를 가져온 게 뭐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오거나 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의점 앞에 있던 의자를 그냥 몰래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오래 앉아서 그림 그리면 허리 아플까봐 그냥 등 빠지는 의자를 그냥 들고 온 거예요. 똘순이 누나는 그걸 알고 다시 갖다 놔라. 이거 여기 갖고 오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거 귀신 붙은 의자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갖고 오면 안 됐었던 의자인데 네가 갖고 온 거다. 다시 갖다 놔라. 근데 평소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날은 엄청 크게 화를 낸 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싸우는 와중에 먼저 와 있었던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다가 제가 무심결에 그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한쪽 구석에 여전히 놓여져 있던 빨간 의자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본 거죠. 그 귀신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싸우는 그 커플 중에서 그 형 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눈을 계속 감고 있는 상태에서 입을 뻥긋뻥긋뻥긋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아이야, 아이야, 이런 식으로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예. 엄청 천천히.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밖으로 바로 또 나갔어요. 그 안에 제가 무서워서 못 있으니까. 그래서 전에 똘순 누나가 얘기한 게 이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수업 시작이 되면서 선생님이 대승실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를 보고 아니 너는 왜 수업 안 들어오고 뭐하냐고 내려오라고.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얼떨결에 다시 내려가는데 이 출입문 안쪽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생 중에 누군가가 서 있나 싶어가지고 내려가서 봤는데 학원에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밝은 곳에서 카메라 후레쉬 터듯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불빛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까 의자에 앉아있던 그 귀신이 출입문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후레쉬 터지듯이 불이 번쩍번쩍하는 게 뭐냐면 이게 눈을 뜰 때마다 빛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인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있다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아니고 이건 눈을 감고 있다가 뜰 때마다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뜰 때마다 카메라 후레쉬 터지듯이 뭐가 번쩍번쩍 거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전에 그 똘순이 누나가 얘기했던 그 상황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상한 게 보이면은 너 절대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오. 저는 그게 너무 기괴한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구나 싶어서 저는 그날은 학원은 안 들어갔었어요. 바로 집으로 갔었고 그게 뭔지 생각을 하기에도 너무 싫었던 거죠. 무서우니까. 일단 저는 집으로 가고 한 일주일 동안은 학원 안 갔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도 학원을 안 나가다 보니까 집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휴육 안 나온다, 뭔 일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 받으시고 다시 나가라 혼나고 네.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다시 학원으로 간 거죠. 갔는데 학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왜 안 좋은지는 저는 이제 모르고 보니까 사람들이 말도 없고 뭔가 되게 침울했었어요. 뭐가 있나 싶으면서도 저는 이제 며칠 안 나갔다 보니까 네. 좀 눈치 안에 눈치를 보면서 그날은 이제 말도 같이 안 하고 혼자 그림 그리고 있는데 똘순이 누나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잠깐 나와보라고. 그림을 그리다가 누나를 따라서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들은 말이 일주일 전에 똘순이 누나랑 싸웠던 그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싸운 그날 밤에 차에 좀 치웠어요. 치웠고 응급실로 가서 밤새 치료받다가 결국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누나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아예 안 나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으니까 너 그날 귀신이 한 말 들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들었다고. 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 누나가 얘기하는 게 아이야가 아니고 가치가였대요. 본인이 들었던 거는 가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얘기했던 거는 그 형한테 말한 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죽은 거는 그 형이 죽었는데 그럼 누구한테 한 말이냐. 걔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여자친구 걔한테 했던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날 밤에 그 남자가 차에 쳐서 응급실에 밤새 있는 동안에 네. 여자친구는 집에서 연락 같은 건 따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여자애가 가위에 눌린 것 같아갖고 눈을 한번 떴는데 예. 가위는 아니었고 본인이 방문 앞에 서 있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침대를 보니까 또 다른 자기가 침대 위에서 누워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다가 네. 분명히 눈앞에 있는 문은 닫혀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손 2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본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듯이 힘을 막 주더래요. 그러니까 막 당기더래요, 문 밖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이 밖으로 끌려 나가면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촉이 너무나 강하게 오다 보니까 안 나가려고 엄청나게 버틴겼대요. 그렇게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느 순간 자기 팔을 잡고 있던 그 팔에 힘이 쭉 빠지면서 문 밖으로 슥 사라지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대요. 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시계를 보니까 대략 아침 6시 10분쯤이었다. 근데 그 시간이 그 남자애가 죽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나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린 의자를 몰래 훔쳐온 그 형은 그 귀신이 데려간 거고 그 사귀는 누나도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건 이제 안 됐었던 거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똘순이 누나는 다시 의자 갖다 놓으라고 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못 막았었던 거고 똘순이 누나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명히 위험할 거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바로 그런 일이 생길지 이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되게 성을 많이 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그날 학원 가서 그 남자애를 봤는데 그 여자 귀신이 그 형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형을 쳐다보면서 행동을 따라하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 형이 만약에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여자 귀신은 왼손으로 그 그림 그린 신용을 따로 하고 왼손으로 그 형이 머리를 만진다 그러면 이 귀신은 오른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담는다든지 뭔가 반대로 하는데 행동 자체는 똑같이 따라하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갈 거지? 같이 갈 거지? 같이 갈 거지? 이거를 그 형한테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 누나는 그걸 보고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성을 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 얘기까지 듣고 그 죽을 뻔한 누나는 그러면 이대로 둬도 되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 야, 너 우리 엄마 무당인 거 알지? 저번에 같이 있던 그 A 누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 너 또 우리 학원에서 누가 알 것 같냐? 아, 잘 모르겠는데요. 원장님이 아신다고. 아, 원장님 아세요? 이번에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똘순이 누나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엄마가 원장님한테 찾아갔대요. 따로.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 물어봤고 원장님도 약간 그쪽으로는 좀 믿으시는 분이어서 아 그러면 학원 수업 다 끝나고 밤에 오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밤에 오셨다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뭔가를 했었고 아마 그 여자애도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의자는 엄마가 가져갔다. 이렇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도 이제 뭐 몇 번 보기는 봐도 이때는 제가 그쪽으로는 별로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뭐 그 형 같은 경우도 의자 같은 거를 훔치고 뭐 이런 거는 잘못된 행동인데 한편으로는 그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더 안 좋게 되니까 좀 마음도 아팠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누나한테.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원은 뭐 귀신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겠네요 하니까 학원? 건물 전체가 학원은 아니니까 학원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이 건물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는 소리가 너한테 들릴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들릴 수도 있다. 그쪽으로는 절대 눈길을 주지 마라. 그래서 맨발이요? 그건 또 뭔 소리예요? 물어보니까 야 어떤 곳에 가든지 귀신 없는 곳 없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이렇게라도 살아라. 딱 그렇게 얘기가 이제 끝났어요. 그날은 그 똘순이 누나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똘순이 누나가 어느 순간 학원을 좀 띄엄띄엄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학원을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본 거랑 그다음에 똘순이 누나와의 일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누나하고 접점이 있었던 거는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형이나 누나보다는 같은 나이인 친구들하고 더 많이 다녔었거든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떨순이 누나가 어느 순간 이제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아도 딱히 먼저 연락할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좀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이 이후부터는 좀 그런갑다 하고 그냥 말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떨순이 누나가 이제 무당이라고 말해준 그 A 누나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마지막으로 학원에 인사를 하러 온 날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나중에 알았었어요. 그 똘순이 누나가 어느 순간 이제 안 나온 게 이유가 중간에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학원은 더 이상 안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딱 그 정도로만 마지막으로 이제 소식을 듣고 더는 그 누나 소식은 제가 들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네. 무당이 됐네요. 그렇죠. 나름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크게 도움을 준 거는 맞으니까 고맙다는 말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3이 되고 나서 저도 이제 그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이제 옮겼고 그곳에서 입시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고3이 되고 나서 그 맨발로 걸어 다니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게 뭔지 알고 나니까 그 건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나가는데 계단 위에서 탁탁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 이런 소리. 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슬쩍 돌아서 계단 위를 봤는데 그 계단에는 센서 등인데 등이 안 켜진데 소리만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그러다 이제 그 소리가 제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와서 저랑 좀 마주쳤었어요. 예. 제가 그게 뭔지 좀 알 때쯤에 이게 확 뒤돌더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근데 이게 맨발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발이 아니고 거꾸로 서가지고 손으로 걷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맨손 소리였던 거예요. 와, 물구나무 선 상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게 이거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그 건물은 못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용히 학원을 옮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다녔던 친구들하고는 한 번씩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졸업 후에도 만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만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그 건물에서 이상한 거 혹시 보이거나 뭐 그런 거 있었냐. 근데 하는 말이 다른 애들도 한 번씩 봤대요. 그거. 계단에서 누가 뛰어다니는데 센서등 안 켜지는 것까지는 애들이 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생실에서 한 번씩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애들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날 다 완성을 못하면 이제를 안 치우고 그냥 가요. 왜냐면 그걸 다시 치우면 뭐 각도랑 위치 이런 게 다 틀어지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음날 이어서 그리려고. 근데 다음날 처음 와서 대생실 문 여는 사람이 한 번씩 본대요. 물 튈 때 깜빡깜빡거릴 때 의자에 앉아서 누가 석고상을 쳐다보고 있는 뒷모습이 한 번씩 보인대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좀 들었었어요. 졸업하고도. 보통 학원에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그 건물 자체가. 근데 그 건물이 지금은 없어졌대요. 오, 예. 그러니까 허물고 다시 지었다. 요런 정도까지만 저는 마지막에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거기가 약간 서울 외곽 지역인데 네. 건물이 너무 낡아서 허물고 다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흔적은 없다라고 친구들이 얘기 좀 해줬었어요. 나중에. 야, 예.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겪었었던 일을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나 휴유님께서는 이야기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믿고 듣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전달이 잘 진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달이 너무 잘 됐고 정말 우리가 그 학원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 마냥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피곤하신 와중에도 오늘도 이렇게 시들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 학원은 뭐 그 건물 자체가 허물어졌다. 근데 뭐 다시 지었다는 그것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보통 학원 건물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정말 보통 학원이 아니었고, 또 똘순이 누나 무당이 결국에 되었고, 그 정도로 정말 무서운 미술학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미술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작업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콩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좀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콩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콩님, 오늘 해주실 주제가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요. 네,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주제를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안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콩입니다. 콩이죠.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께서 영매사로 의뢰를 받으시는데 보통은 대부분 자기가 왜 이런 영적인 현상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있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돼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거나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시거나 근데 요번 이야기에 나오실 의뢰인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대요. 누구 때문인지. 근데 왜를 몰라서 찾아오신 거예요. 의뢰인 여자분인데 나나씨라고 할게요. 나나씨가 의뢰인으로 찾아오셨을 때 키무라 선생님이 예.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하니까 저희 할머니 때문에요. 그러시길래 할머니께서 뭐 영적인 일을 겪고 계신가? 영적인 경고를 남겨주셨나? 하고 처음에 예상을 했는데 할머니 영가가 자꾸 제 주변에 나타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혹시 영을 보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건 아니고 할머니의 영가가 자꾸 제 앞에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할머니께서 생전에 저를 많이 아끼셔서 네. 저한테만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설득력이 있더래요. 키무라 선생님 말에 따르면 영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 형태가 보이거나 아주 확실하게 사람한테 악영향 혹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보통 보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대요. 하나는 이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이나 혹은 선한 기운이 너무 강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이 휩쓸리거나 혹은 영가가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 주변에 나타날 때 유독 선명하게 그 현상이나 모습을 드러내신대요. 왜냐하면 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 영적인 감각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특히 혈연, 이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으로 강한데 종교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 내가 이분한테 종교적인 뭔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분 덕에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흡연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그것도 일종의 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이 닿은 사람들의 영가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연이 닿은 사람의 영가는 잘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니까 혈연 관계고 그만큼 연이 깊으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하니까 이 나나씨가 어릴 때부터 친할머니인데 굉장히 나나씨가 아끼셨대요. 나나씨만 오면 아이고 우리 손녀 왔어. 아유 우리 손녀 키도 쑥쑥 크고 아유 너 이제는 기태가 났나. 아이고 젖살 근데 살이 좀 빠졌어. 막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너무 좋아했대요 나나씨도. 왜냐?
애들도 어른도 당연히 나한테 전혀 해끼칠 생각도 없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분?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할머니가 방학이나 그때가 되면 꼭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네. 나나씨의 부모님한테. 니들도 좀 쉬어야지. 애 학교 안 갈 때 방학에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아유, 괜찮아. 우리 집에 맡겨놓고 이때 니들도 좀 쉬고 여행도 갔다 오고 해. 하고서는 나나씨의 부모님은 좀 쉬게 해주시고, 할머니께서 나나씨를 데리고 우리 요번에 할머니 집에서 재밌는 거 하자. 뭐 이러면서 놀아주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여기저기 할머니하고 같이 동네 마실도 가고,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곤충채집 같은 것도 하고, 되게 그렇게 잘 놀았는데, 할머니가 하고는 그러시더래요. 나나야, 나중에 우리 나나 아프면은 할머니가 나나 주려고 준비한 게 있어. 이거를 나중에 엄마하고 아빠한테 줄 테니까 나나 아프면은 엄마 아빠가 이거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예. 화분이더래요. 화분에 얇은 풀 가지가 올라와 있고 풀잎이 나 있고 그리고 위에는 열매 같은 게 나 있기도 하고 근데 난초같이 막 화려한 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거야. 나중에 나나 아플 때를 위해서 할머니가 애지중지하고 있어.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서는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나나씨가 점점 성장을 하고 할머니는 나이가 드시니까 노쇠해지시는 거죠. 나이가 들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딱히 큰일 없이 사고가 있다거나 큰 병 없이 자연스럽게 집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대요. 평온하게 눈을 감으시면서 짐 정리를 하다가 나나씨한테 그 화분이 넘어온 거죠. 원래는 엄마하고 아빠 그러니까 나나씨의 부모님께서 아이고 어머니가 우리 나나 주라고 옛날부터 키우시던 거야 이게. 당신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잘 키워야지. 그런데 나나씨가 할머니를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미 할머니가 작고 하셨을 때는 나나씨도 이미 나이가 많이 있었대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 정도 나이인 거예요. 갓 성인하고 청소년기 사이 대학으로 넘어가는 감수성도 있고 내가 뭔가 책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거 내가 어차피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할 텐데 이거 내가 들고 갈게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할머니 기억하면서 내가 잘 키워볼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견해요. 그래 할머니가 널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그래 네가 한번 책임지고 잘 키워봐. 이게 뭔지는 몰라도 약 같은 걸로 쓰려고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그래 네가 한번 책임져고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올라가고 자취방으로 옮기고 하면서 그거를 화분을 애지중지 물도 주고 영양제도 꼽아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봄, 여름 날씨 따뜻하면은 풀이 이제 열매도 맺고 잠시 그러는데 재밌는 게 집안에도 그런지도 모르는데 1년 44철 잎이 푸르더래요. 왜냐면 집에서 기르는 난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년 44철 그렇게 푸릇푸릇한 식물들도 많잖아요. 나나씨가 그렇게 식물에 해박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키워주신 귀한 식물 정도 그렇게 집안에 두고 있는데 나나씨는 점점 이제 대학 생활하고 대학 공부하다가 졸업할 때가 다 되고 취업할 때가 돼가니까 여기저기 좋은 데에서 취업 제의도 많이 오고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할 곳이 내정이 된 상태로 졸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거의 취업이 내정 받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씩 생기고 그렇게 되게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나나씨가 능력을 꽃피우고 이제 사회로 나가려는데 그 시점부터 꿈속에서 할머니가 나오시더래요. 할머니가 나와서 아이고 우리 나나 예쁘게 컸네 이러시니까 할머니다 할머니 하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나나씨를 보면서 슥 눈을 위아래로 훑더래요. 그래 이제 팔다리도 길쭉길쭉 하고 아이고 얼굴도 예쁘게 폈고 좋을 때야 좋을 때야 이러고 꿈속에서 사라지셨대요. 근데 아유 할머니가 그래도 나 이렇게 잘 큰 거 보고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부터 뭔가 묘하게 할머니가 자꾸 눈에 띄더래요. 처음엔 꿈속에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보고 있고요. 깜짝이야 해가지고 뒤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밤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걸어서 혼자서 걷고 있으면 뒤에서 아유 혼자서 다니다가 몸 상하면 안 되는데 아유 몸 상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날 많이 걱정하시나 보다 생각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다가 아주 소름이 끼쳤던 적이 이게 목욕을 할 때였대요. 일본 사람들은 샤워보다 목욕파, 확실하게 목욕파인데 목욕하려고 따뜻한 물 받아놓고 물에다가 몸을 푹 담그고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쉬는데 물에다가 몸을 푹 담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하고 눈을 딱 떴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진짜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서는 자기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아주 잘 컸어. 그 순간에 자기 할머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깍 하고선 비명을 질렀더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더래요. 할머니 영가가. 이게 뭐야? 방금 뭐였지?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알고는 할머니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유, 그냥 할머니가 너 잘 컸다고 그러시는 거겠지. 아유, 할머니가 너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셨어도, 아유, 그건 뭐 아니실 거야. 그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근데 점점 할머니가 자기를 더 가까이 와서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사고가 났어요. 아, 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급하게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이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막 이러고 아유 이렇게 힘들어하는 찰나에 너무 이상한 걸 본 거예요. 밤중에 부모님 계신 병실에서 병수 봐야 되다가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병수 봐야 되다가 잠이 너무 온다. 근데 오늘 밤에는 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는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가 안 되겠다 드링크라도 마시고 오자 하고 나가서 피로회복제를 쫙 들이키고 쭉 몸을 피시고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진료 도시는 것도 보고 가야지. 그래도 병실 문을 싹 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문을 조금만 열었는데 안이 싸늘한 느낌? 왜냐면 병원의 병실은 절대 싸늘할 수가 없거든요. 웬만하면은 환자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싸늘하더래요. 문을 싹 열었는데 두 분 부부께서 한 병실에 누워있는데 두 분 침대 사이에 할머님이 서가지고 그 아버님하고 어머니 자기 아들과 며느리 몸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는 고개를 하늘로 들고 눈을 까디리고서는 뭔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할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저게 뭐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고 그 뒤에 들려왔던 말이 너무 소름 돋았대요. 니들이 가야지. 걔가 니들이 가야지 나나도 빨리 오지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엄마 아빠가 빨리 가야 된다니? 그때부터 이게 잘못됐다. 지금 이게 내가 알던 할머니가 확실하게 아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을 했대요. 수소문을 하다가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지금 누워 계신 상태니까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부모님 직장에 있던 분들이 도와주시려고 한 거예요. 평소에 나나씨가 행실도 좋고 나나씨 부모님도 크게 원한 살 일이 없으셨으니까. 그러다가 그쪽에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번 연락해봐라. 지난번에 내 아는 사람이 크게 도움받으신 분인데 나나씨 그런 상황이면은 한번 가봐라 하고 저는 키무라 선생님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보자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죠. 여기까지 듣고 키무라 선생님이 확실하게 뭐가 안 좋네요. 일단 제일 의심이 가는 그 화분부터 어떻게 합시다. 키무라 선생님이 딱 그 나나씨 자취방으로 제자분들과 같이 가서 나나씨한테 그 화분을 받았는데 화분이 딱히 그렇게 뭔가 영적인 안 좋은 기운이 있거나 하진 않더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나나씨 이거 화분 혹시 꺼내보셨어요? 안 할걸? 꺼내봤대요. 그럼 뭐가 있던가요? 일단 꺼내기 전에 얘기를 들어봅시다. 무슨 산삼이나 인삼 같은 게 들어있더라. 되게 사람처럼 큰 뿌리가 4개로 갈라져 있고 근데 원래 그 산삼이나 인삼 같은 게 그렇지 않느냐. 딱히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식물 잘하는 선배한테 물어봤는데도 그냥 산삼이나 인삼의 한 종류 같은데 먹을 때 조심해야 나중에 뭐 건강 안 좋아지면 먹으라고 했다며 할머니가. 그럼 먹을 때 조심만 해가 약은 원래 함부로 먹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가요? 하고서는 일단 그 화분을 그대로 두고 그럼 이제 할머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할머니가 시골에 어디 사셨다고요? 하고서는 시골에 할머니 사시는 곳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하신 지 시간이 됐지만은 시골에 여기저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상해요. 할머니가 되게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다들 그런 할머니? 어디 살던 할머니? 거기 그런 할머니가 살았나? 그러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집 아시나요? 그 집 대단했지. 그 집이 원래는 영험한 영매사였어. 영매사요? 그 집이 말이야 원래는 이 주변에 치수 봐주고 이 땅에 집 짓기 전에 제사 올려주고 그런 거 하는 영매사였어. 그게 아마 그 할머니의 아버지? 그 할머니의 아버지 되시는 분? 그쯤까지는 내가 기억을 하는 게 그 집에서 막 우리 동네 집 질 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사 지내고 그랬거든? 근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안 했어. 그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 영매사 일을 다 정리했다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예. 영매사 일을 딱 정리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무당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하잖아요. 신딸이나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한테 신병이 내려가서 위에 있는 부모님들이 신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게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도. 근데 일본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영매사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예. 거기다가 치수, 그러니까 물을 봐주는 거예요. 치수는 물 관련해서 봐주는 건데 그런 것도 봐주시고 땅 터 봐주시고 제사 올려주시고 하시면은 수입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을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왜 끊어내셨을까? 그게 왠지 이번 일하고 이유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다 정리했느냐 하니까 예, 다 정리했고 할머니가 창고에 책 예. 같은 것만 좀 많이 두셨다.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다.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집 창고에 너무 오래된 책들은 가치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 티모라 선생님이 딱 느낌이 오더래요. 툭이. 그거를 봐야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죠? 저희 부모님 집에 있을 거다. 부모님 집에 갔는데 부모님 집에 가니까 으슥한 기분이 들더래요. 여기 싸늘하다. 아무리 사람이 지금 다 입원해가지고 빈집이라지만은 이렇게 싸늘할 일인가? 그 책이 어디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여기에 두셨을 거예요 하고 저는 책을 막 뒤지고 있었대요. 책을 막 뒤지다 보니까 예. 되게 오래된 책들, 공책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직접 쓰신 것 같은데? 노트 내용이 막 적혀 있더래요. 어릴 때부터 쓴 일기장 같은 건데 중간부터 내용이 이상한 게 아버지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근데 네. 꿈속에서 내가 명의 다하는 걸 봤다. 내가 천수를 다해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는 거였다. 무섭다. 그래서 막 넘어가더니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죽는 걸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건 영가를 달래기 위함인데 영가가 남아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대수대명이라고 하던가요? 다른 생물의 목숨을 대신 희생시켜서 내가 받게 될 화나 액을 대신 치르게 하는 대수대명이라는 대목이 나오고서는 그 밑에 적힌 게 대수대명은 대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적혀있다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심상치 않은 거 쫙쫙쫙쫙 보는데 티모라 선생님 뒤에서 조용히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네 지금 일어나봐.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더래요. 티모라 선생님이 자료를 보다가 일어나시니까 제자분들도 다 선생님 뭘 발견하셨습니까? 하는데 티모라 선생님이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더래요. 눈만 옆으로 쭉 돌렸더니 백발의 할머니가 그 옛날 옷 같은 걸 입고 몸에 부적을 막 덕지덕지 바르고서는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돌아 하니까 몸이 옆으로 딱 돌더래요. 오? 돌아서 보니까 거실에다가 오래된 책들을 다 펼쳐놓고 제자들하고 같이 찾고 있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딱 보니까 거기니 그 흔히 말하는 베란다 방향
베란다 방향, 우리가 사람 몸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창이 있잖아요, 베란다 창, 샷시. 예. 일본 샷시는 헛겹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이 더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발코니 있고, 그럼 조금 베란다 쪽인데? 근데 귓가에서 그 할머니 목소리로, 뛰어! 갑자기 발이 움직이더래요. 하는데, 선생님? 선생님한테 쿵! 문이 닫혀있으니까, 창문이. 근데 몸이 안 멈추더래요.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쿵! 자기 의지가 아닌데, 키무라 선생님이 계속 그 창문에 들이박는 거예요. 쿵!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세게 부딪히는데, 자기 힘으로 멈출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고 그러는 거죠. 와. 그 제자분들이 선생님 막아 머리 잡아 선생님 어떡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제자분들이 잡아가지고 하는데 키무라 선생님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제자분들한테 이제 팔다리 하고 머리 잡혀가지고 눕는데 누운 키무라 선생님 얼굴 위로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남의 일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야. 이걸 보고 너도 딱 감아버렸죠. 일어났을 땐 키무라 선생님도 병원에 누워있던 거죠. 머리를 다쳐가지고 좀 꼬매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예사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사이에 제자분들이 키무라 선생님 일어나셨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분들도 이 일이 있었을 때는 아직 숙련된 분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지금보다는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예. 지금이야 그분들은 다 숙련된 영매자가 독립하신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다 배우는 입장이어서 다들 눈을 떴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예. 나나씨는 어디 있니? 나나씨요? 나나씨는 부모님 보신다고 일단 그쪽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키무라 선생님이 하면서 지금 내가 병원에 있을 때가 아니다. 야 나나씨한테 가야 돼 빨리. 이거 빨리 가야 돼. 우리 그분 혼자 놔두면 안 돼 하고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억지로 퇴원을 해가지고 일단 나나씨가 부모님 있다는 데 가셨다. 머리야 그 병원으로 가자. 병원으로 가가지고는 제자분들이 하고도 병원으로 가가지고 키무라 선생님 머리 감싸지고 온몸이 아픈데 올라갔어요 병원에. 근데 병원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키무라 선생님이 왔더니 그 접수처에서 누구분 혹시 여기 오셨냐고 만나러 왔다. 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거잖아요. 면회 누구 왔는지. 근데 병원 쪽에서 혹시 보호자세요? 아예 보호자가 아니고 그 보호자가 그 따님이신데 그분 왜 무슨 일 있나 하니까 아니 지금 부부 입원해 계신 분들이 둘 다 지금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셨습니다. 예. 두 분이 다 지금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고 지금 산소호흡기 달고 계속 심장박동 그거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고 있고 근데 보호자분이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혹시 보호자분하고 연락이 되시는 건가요? 키무라 선생님이 딱 생각했대요. 이 조졌구나 지금 진짜 막말로 완전 상황이 조졌구나. 난 누워있던 사이에 크게 심하게 일어났구나. 바로 지금 연락이 저희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보호자분 찾아가 볼 테니까 일단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보호자분한테 직접 가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차를 다시 운전해서 그 어디로 가야겠냐? 그 자취방으로 가자. 나나씨 자취방으로 차를 쌩쌩 운전해가지고는 지금 막 밟아가면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더니 나나씨 집 문이 굳게 잠겨 있었대요. 야 이거 문이 잠겨있다 어떡하냐 이거 열어야 되는데 나나씨 하는데 안쪽에서 뭔가 짤랑짤랑한 소리 들리소리요. 짤랑짤랑 하는 소리하고 쿵쿵쿵쿵쿵 뛰는 소리 예.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같은 그런 게 들리는 거예요. 야야야 이 소리 들어보니까 이거 안에서 어떻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게 일본은 집하고 집 사이 벽이 진짜 얇아요. 진짜 그래도 우스갯소리나 흔한 얘기로 나오는 게 옆집에서 대화하는 소리 귀만 대고 있으면 다 들린다. 네. 그리고 옆집에 커플 사는 집에 가지마가 밤에 잠 못 잔다. 진짜 얇은데 그러면 이 정도 쿵쿵쿵 뛰고 방울 짤랑짤랑 울리고 하면은 누군가 튀어나와가지고 야 잠 좀 자자 할 법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랬더니 키무라 선생님이 이거 산 사람이 내는 소리 아닌 것 같아. 문 뜯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분 하나가 선생님 그럼 제가 뜯을까요? 그냥 지금 뜯을까요? 키무라 선생님도 일단 뜯고 보자. 우리가 의뢰를 받았고 돈도 받았고 한 게 있으니까 경찰 오면은 나중에 문제 생긴 것 같아 뜯었다고 하고 급하니까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해가지고는
어떻게 문고리가 막 두드려가지고는 일단 문고리를 떼냈대요. 문고리를 떼내고 뜯어낸 거예요, 문을. 왜냐면 일본은 도어각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일단 문고리를 떼내면 잠금쇠가 하나 풀렸고 위에 뭐 걸쇠 같은 건 해봐야 성인 남자 두세 명이서 온 힘 다하면은 금방 떼져요. 네. 이게 문짝을 떼낸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집안이 조용하더래요. 물리적으로 조용하더래요. 실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근데 이 영감이 들으신 분들이니까 다들 이분들의 영감에서는 귀가 찢어져라 웃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가 방울을 흔들고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머리가 찢어질 것 같더래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이 다 꺼진 방에 창문도 닫아놓고 커튼도 다 치고 그 원룸 한가운데서 나나씨가 그 옷 하나 안 입은 알몸으로 무릎을 옆으로 해가지고 딱 앉아있더래요. 고개 푹 숙이고 그리고 몸 위에는 하얀 커튼천 같은 천 있잖아요. 여기 얇은 이불도 아니고 그냥 천 같은 거. 예. 그거를 머리끝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하고 누워져 있더래요. 앉아서. 앞으로 가가지고는 어깨를 딱 잡고 흔들었대요. 일단.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나씨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막 흔드는데 눈이 이미 죽은 생선눈? 눈이 완전 탁하게 돼 있어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그 화분이 파헤쳐져 있고 화분 위에 그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위로 흙 위가 나와 있는 부분 그것만 있고서는 뿌리가 없더래요. 그 인삼인가 산삼처럼 생긴 그게 없더래요. 먹었구나. 이거 아무래도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느낌이 싹 드는데 그걸 먹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할머니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까지 할머니 말투는 나나씨한테는 아이고 우리 손녀 아유 그래 이런 목소리였고 영가가 되고 나서는 이들이 빨리 안 좋게 돼야지 나나도 빨리 안 좋게 돼서 일로 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키무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도 그러길래 남의 일에 신경 꺼야지 이런 식이었는데 키무라 선생님 뒤에서 쿵쿵쿵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요.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듯이 막 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막 푹 두드리고 방울 울리고 하는데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예. 그 웃음소리가 이거 할머니 웃음소리가 아니라 되게 맑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 된 거야 하면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니들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해. 뒤를 싹 돌아봤는데 그 부적 같은 거를 막 붙인 옷이 키무라 선생님이 기절하기 전에 어떤 할머니가 입던 옷을 입고 되게 젊고 예쁜 여자가 막 방방 뛰면서 북을 두드리고 방울을 흔들고 머리 위로 손 짚혀들고 막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손녀분 나나 씨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는데 그 입이 찢어나가오시면서 예.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아이고 우리 손녀 내가 이렇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이제 불청객들은 가고 나는 마무리해야겠다. 아이고 우리 손녀 힘들지. 빨리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 이게 진짜 그 악귀가 된 거죠. 이 할머니가. 이 악귀가 내보내는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운이 네. 너무 세더래요. 원래부터 영감이 있던 사람이 악귀가 되면은 치욕하대요. 오. 키무라 선생님이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사람이 먹을 걸 먹으면 바로 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바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할멈이 그걸 먹었다고 바로 몸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지금 벌써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 눕혔대요. 눕혀가지고는 어떻게든 배를 그냥 명치 있는 데를 노리고 주먹을 콱콱 내리켰대요. 예.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콱콱 내리키니까 뒤에서 그 할머니 영가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야, 너 지금 뭐하니? 이 쌍놈이? 너 나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그랬더니 키무라 선생님이 막 코에도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홀려가지고 창문에 들이받고 해가지고 머리 꼬매고 그러고 피 흘리고 그러셨는데 코피까지 두근 나니까 하고 쓰러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분이 키무라 선생님을 옆으로 치우고서는 그 나나씨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을 막 밀어 넣었대,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람이 손가락을 넣으면 진짜 킥방으로 구토반사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톡을 한 거예요, 나나씨가. 근데 톡을 하니까 뒤에 영가가 미쳐내 뛰면서 안 돼! 어떻게 지운 건데? 어떻게 먹여놓은 건데?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날뛰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사람이 톡을 하기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잖아요? 한번 톡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오기 전이면 먹을까? 구획하면서 방금 먹은 게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쏟아져 나오니까 눈이 흐리멍텅했던 게 돌아오더래요. 돌아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뒤에 할머니 영가도 힘이 빠져서 안 돼 이러고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나나씨가 눈을 뜨니까 할머니 영가는 슬 사라져가는 거죠. 그 나나씨가 정신을 조금 빨리 차려서 물어봤대요. 키무라 선생님하고 같이. 왜 그랬어요 나한테 할머니? 그랬더니 아까 그 젊은 여자 모습에서 다시 끄고 할머니가 된 영가가 눈을 싹 부가리면서 내가 만든 아들내미한테서 나온 손녀,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내 몸으로 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러다가 싹 사라져버렸대요.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나나씨도 정신이 돌아오고 키무라 선생님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나나씨 부모님한테 빨리 병원에 전화해, 아이고 부모님도 괜찮아지셨나 봐야 돼, 부모님도 상태 안 좋아지셨다고 했어, 막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챙겼는데 다행히 부모님도 정신이 차리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당장은 해결이 안 됐고, 나중에 이제 이 의뢰를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부터 삼이나 도라지 이런 뿌리 식물들이 약간 인간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대요, 영매 쪽에서. 예를 들자면 제일 유명한 게 만드라고라 판타지 같은 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만드라고라는 그 식물이 사형수들이 처형대가 있잖아요. 그 처형대 밑에서 사형당한 사형수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만드라고라래요. 그러니까 즉 원래부터 인간의 생명을 빨아들여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그런 주술에서 상징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영매사들이 뭔가 효능이 있어서 쓰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그런 삼과 혹은 삼종류 혹은 이건 뿌리 식물이고, 아마 그 할머니 영가가 예전부터 그거를 영적인 기운을 줘가면서 키웠을 거다. 자기 영적인 기운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영매사니까 본인이 한을 가지고, 안 좋은 한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남아가지고 영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다가간 게 그 삶의 자기 기운하고 또 안 좋게 부모님이 입원하셨잖아요. 입원한 부모한테서 가져온 불행한 기운하고 싹 모아가지고 다시 새 삶을 살려고 했을 거라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키무라 선생님이 그 설명을 다른 분한테 들으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대수대명 같은 유명한 방법이나 이게 있는데 생각해봐라. 사람이 불사를 이루고 싶은 것보다 불로를 이루고 싶은 게 더 간절하다고. 우리 같은 영매사들은 특히 불사는 어떻게 보면 이룰 수도 있는 거라고. 그 할멈처럼 죽어서 내가 영가가 되더라도 내 자신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저승로 끌려가지 않고. 내 육신이 죽었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 근데 아직까지 인간이 불로를 이룩한 적은 없거든. 인간의 몸은 결국 유전자하고 이 세포가 점점 노화를 맞이하면서 사라지게 돼 있다. 노화는 막을 자연의 수 없지. 섭리다. 이걸 극복하려면 진짜 남의 몸을 뺏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마 그 영가임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가족을 노린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기운을 서로 잘 느끼는 건 혈연이 제일 세고 그 다음이 이제 종교적인 교류가 있던 사람. 그 다음에는 뭐 학연, 지연, 흡연 서로 뭔가 연이 닿은 사람들. 가장 연이 깊고 가장 자기하고 영적으로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혈연이 아무래도 제일 성공률이 높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우리 콩님이 이런 뭔가 신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도 또 너무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 또 중간중간 콩님께서 연기를 섞어 가시면서 저희가 또 섬뜩하게 들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님. 감사합니다. 좋은 네.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콩님께서는 일본 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류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다 하시는 분들은 돌비 콩 검색하시면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단순 엄청나게 뭐 자극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보다도 그런 무서운 이야기 플러스 이런 또 기묘하면서 신묘한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꼭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